안녕하세요. 가죽공방 레더라디. 오늘은 가죽 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왜 그랬냐면, 왜 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면, 제 영상을 촬영했던 걸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TMI죠. 되게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몰라도 작업은 되는데, 그래도 나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의외로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제 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원래 제일 중요한 게 재단이죠. 그래서 재단에 대한 설명을 좀, 칼 종류와 재단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팁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죽을 자르는데 칼로 자를 수도 있고요, 뭐 재단 가위로 잘라도 되고요, 뭐 가죽은 여러 가지로 자르셔도 되는데, 크게 이제 제가 영상을 보더라도 칼 쓰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죽 칼 쓰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저는 왼손잡이라서 왼손 칼인데 오른손 칼로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제 어떤 걸 쓰셔서 재단을 하셔도 좋은데, 결론은 정재단을 하던 가재단을 하던 잘 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팁을 이 도구에 따라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칼은 새로 사시면 사실은 튜닝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칼 사면 뒤에 부분을 좀 깎으셔서, 손을 좀 보다시피 좀 짤막하죠. 이런 식으로 좀 잘라내고, 손으로 잡기 편하게 이런 자기 손에 맞는 사이즈를 만들고, 엄지손을 올릴 거면 올릴 수 있게, 만약에 밀을 거면 미는 걸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칼을 내 손에 맞게 하는 거죠. 그리고 칼을 짧게 잡는다 그러면 여기에 좀 가죽을 감는다던가. 칼은 짧게 잡으면 잡을수록 좋아요. 길게 잡으면 안 좋습니다. 이유는, 재단을 할 때 칼이 만약에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보시면 짧게 잡았을 때 기울이는 각도와 높게 잡았을 때 기울이는 각도의 편차는 당연히 높게 잡았을 때가 편차가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죽칼은 좀 짧게 잡는 게, 힘 들어가는 거나 재단에 대한 이 단면에 대한 게 수직으로 딱 잘릴 수 있게 90도 잘릴 수 있는, 최대한 손으로 작업하니까 최대한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짧게 잡고 작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잡는 방법이고요. 가죽칼은 편하게 잡으시면 돼요. 편하게 잡으시면 되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뭐 책에는 이렇게 잡아라 저렇게 잡아라 하는데, 뭐 강의를 하거나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함이 아닌 이상은 편하게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튜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죽칼을 써야 되고, 가죽칼 쓰시는 분들이 있고 칼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의 차이점은, 가죽칼은 한쪽 면만 날이 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칼은 양쪽으로 날이 서 있죠, 양쪽으로. 이거의 큰 차이점은 기울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일반 칼을 쓰시는 분들의 뭐 영상을 많이 보시면 베지터블류 가죽이면서 얇은 아이들을 주로 쓰세요. 베지터블류면서 이렇게 PR이 좀 돼 있는 1T나 뭐 1T, 2T 정도 되는 아이들은 이런 칼을 쓰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를 수는 있어요. 자를 수는 있는데, 숙련도가 필요한 게, 자르실 때 칼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기울어졌을 때 여기 단면이 사선이 쳐지겠죠.
사선이 쳐지면 두 면을 이렇게 붙였을 때 이 면이 양쪽 면이 움푹 파이거나 아니면 위로 솟아없거나 하겠죠. 만약에 2T짜리 2T짜리가 사선이 쳐진다. 자, 예를 들어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가죽을 칼로 잘랐는데 단면이 이렇게 사선이 됐다. 이렇게 사선이 됐다. 그럼 이 단면을 두 개를 붙이면 이렇게 붙던가 아니면 이렇게 붙던가 하겠죠. 과도하게 보여드리면 이 맞은면의 단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칼을 최대한 칼 같은 경우는 커트 나이프 같은 경우는 수직 수평의 90도를 잘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잘 맞추셔서 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프 쓰시는 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양피 같은 거를 잘 못 자르세요. 이유는 베지터블류는 잘 늘어납니다. 잘 안 늘어나죠. 베지터블류는 좀 하드한 유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늘어나서 뭐 나이프를 써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커트칼 같은 경우, 근데 양피나 이제 소가죽 얇은 거, 그리고 뭐 특수피 중에 뭐 뱀피, 뭐 얇은 유, 이렇게 흐물흐물한 유, 이런 유를 쓰실 때 이 칼을 쓰면 가죽이 밀려요. 이렇게 쭉 잘리다가 잡는다고 해도 여기가 끝에가 이렇게 밀립니다. 안쪽으로 밀리든 바깥쪽으로 밀리든 밀려요. 그래서 이 칼로 얇은 거를 쓴다 그러면 도안을 양 끝이 아닌 가운데로만 놓고 쓰셔야 잘 재단이 됩니다. 잘 재단이 되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커트칼 같은 경우는 얇은 가죽이거나 얇은 베지터블류를 주로 많이 쓴다. 근데 뭐 만약에 두꺼운 가죽을 커트칼로 쓰신다 하면 방법은 한 번에 다 자를 생각 하지 마시고 자를 넣고 커트칼을 쓰는 경우 쇠를 부딪혔을 때 문제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쇠 넣고 가죽칼 쓰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위험하시는 부분은 칼을 이렇게 가죽칼이랑 얘랑 이렇게 붙였을 때 칼을 안쪽으로 꺾으시면 안 돼요. 뭐 바깥쪽으로 꺾는 거는 그나마 나은데 안으로 꺾어 버리면 칼이 자를 올라타서 이도 나갈 뿐더러 손까지 다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유념하시고, 만약에 한 번에 커트칼로 또 마찬가지예요. 칼이 조금이라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날이 부러지면서 자를 올라탑니다. 바로 손을 다쳐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느낌을 바깥을 잡고, 두꺼운 가죽을 한 번에 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야기를 넣고요, 살짝. 그러고 그 자리 그대로 한 번 더 넣고요. 이렇게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하셔서 자연적으로 딱 떨어지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한 번에 빡 자를 생각, 뭐 그거야 이제 능숙도가 되면은 하시면 되고, 그래 놓고 단면을 딱 보시면 이제 층이 앉아서 잘 잘렸으면 잘 하신 거고요. 아니면 층이 진 게 보입니다. 여기 몇 번 걷는지 안 걷는지. 네, 그게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뭐 커트칼 재단, 그리고 가죽칼은 실제 사람 손이 이렇게 90도를 정확하게 세운다라는 그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죽칼은 왜 한쪽 면이 깎였냐, 90도가 아니라 옆으로 15도 정도 밀라고 돼 있어요. 이 15도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가죽칼을 이렇게 평평한 데서 내려놓고 그 칼 갈았을 때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눌러 보시면 칼이 뜹니다. 이렇게 뜨는 만큼이 기울기예요. 이 뜨는 만큼이. 그래서 그 뜨는 만큼을
이렇게 잡으셔서 칼을 쭉 그시면 돼요. 긋는데 뒷부분을 긋는 것도 아니고 전체 면을 긋는 것도 아니고 앞부분만 사용하고 뒷부분은 방향을 잡아줍니다. 방향을 잡아주고 뒷부분을 언제 쓰냐, 말씀드렸다시피 칼은 끝까지 그으면 가죽이 이렇게 밀리면서 얘가 바깥으로 잘리던 안으로 잘리던 말려요. 가죽이 베지터블 글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양피 같은 경우는 말립니다. 말리니까 자를 때 이 면을 마지막에 써요. 보여드리면, 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런, 네, 쭉 가다가 칼날이 이 뒤에 있는 칼날 있죠? 뒤에 있는 칼날이 가죽을 조금 벗어났을 때, 이렇게 벗어났을 때 칼을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눌러서 딱 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하실 때 뭐 이렇게 송곳으로 긋죠. 송곳으로 긋든 은펜으로 하든 이렇게 긋죠. 긋고 이제 맞춰서 자 이렇게 맞춰서 쭉 해서 뒤에 칼날이 빠진 거 보이시죠? 현재 시간은 오후. 이렇게 쭉 빠진 거 보이시죠? 칼이 뒤에 가죽만큼 빠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빠진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눌러서 자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칼 쓰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이 칼은 오른손잡이용 칼이에요. 이 칼은 왼손잡이용 칼은 이겁니다. 지금 반대인 거 보이시죠? 네, 반대인데 제가 오른손잡이용 칼로 그냥 제 손 사이즈에 맞아서 그냥 뒤집어서 왼손으로 쓰고 있어요. 원래 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손잡이용, 그리고 얘가 오른손잡이용.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잘만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파지법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저한테 맞는 방법이고 FM대로는 이게 아니죠. 이거나 이거라는 거. 네. 그리고 칼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가죽칼 자르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패턴 긋는 거에 대해서 패턴을 송곳으로 가죽에다 긋는 거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대부분 패턴을 그리죠. 가죽 위에 놓고 송곳을 그리던 은펜을 쓰던 뭐 직접 재단을 하던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패턴을 가죽에 그렸다, 그리고 가죽칼로 쓸 건데, 가죽칼이나 뭐 커트칼로 쓸 건데, 저는 조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이게 가방 만들 때는 크게 유념을 안 하셔도 돼요. 가방은 오차가 한 5mm 정도 내외, 많게는 막 진짜 1cm, 10mm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 7mm 정도 막 오차가 나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지갑류 같은 경우는 1mm 오차를 맞출 수는 있는데 조금 버겁죠. 1, 2mm 오차도 되게 버거워요. 그래서 지갑이 소품류가 더 정확도를 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죽에 이렇게 송곳이나 뭐 은펜을 이렇게 거요. 이렇게 긋죠. 긋고 칼이나 가죽칼을 쓰는데, 이때 왜 조명이
중요하냐 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죽칼을 잡고 조명을 지금 보이시면 제가 밑으로 이렇게 자를 건데 그림자 진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림자가 지면 자르는데 오차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게 조명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보이시죠? 그림자 안 생기는 거. 네. 그래서 보통 공방 같은 데 가면 뭐 가방 만드는 공방들은 스탠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소품류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스탠드가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공방마다 특성이 조금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모른 척하고 공방 갈 때 주변 환경을 좀 먼저 봐요. 어떻게 뭐 도구가 세팅이 돼 있고 조명이 어떻고 자리 배치가 어떤지, 그러면 이 공방은 뭐가 특징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죠. 예. 그래서 조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칼질하고 조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명이 앞쪽에 있으면 자르는데 좀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앞쪽에 있으면 조명에, 근데 조명이 이렇게 뒤쪽에 있으면 아무리 제가 본다고 해도 잘 볼 수는 있지만 조명 어둡기 때문에 자르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조명은 본인 칼 앞쪽에 놓고 재단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 드리고 끝내 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제 송곳이나 은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가죽에다가 이렇게 놓고 송곳을 이렇게 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무슨 말이냐, 왜 세 군데냐, 이렇게 푹 들어간데 자르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푹 들어간데 자르면 돼요. 되는데 마음으로 보실 때 제가 두껍게 잡을게요. 칼날은 되게 날이 얇죠. 근데 송곳을 그리면, 두꺼운 걸로 그리면 이렇게 송곳을 그은 겁니다. 송곳을 그으면 칼이 찌를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지만 크게 세 군데예요. 어디냐, 안쪽, 바깥쪽, 가운데, 이렇게 세 군데예요. 안쪽, 바깥쪽, 가운데. 그래서 재단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도안을 직사각형으로 그려요. 직사각형으로 그려서 칼을 재단할 때 얘 바깥쪽, 얘 바깥쪽이면 넓어집니다. 가끔 그러신 분 계세요. 제대로 잘랐는데 얘는 넓어요, 앞뒤가 넓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얘기가, 이렇게 바깥쪽을 재단하고 얘도 바깥쪽을 재단하면 넓어지죠. 한 1mm 이상 차이가 나죠. 1, 2mm. 안 그러면 또 안쪽으로 자르고 안쪽으로 잘라버리면 그것도 차이가 나요. 기준점을 정하셔서 해야 돼요. 안쪽인지 바깥인지 아니면 가운데인지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안으로 푹 넣거나 바깥으로 푹 빼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오차 범위가 있구나, 자를 때 최대한 선에 맞춰서 잘라야겠구나 해서 잡으셔 갖고 자르셔야 돼요. 가재단 할 때는 그냥 자르셔도 돼요. 정재단 할 때가 중요한 거니까. 네. 가재단, 정재단은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얘기해 드렸던 거를 좀 정리해서 드리면, 가죽 칼이거나 칼을 쓰실 때 그거에 대한, 칼에 대한 특성을 좀 알고선 맞는 가죽을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보실 때, 아, 이분들은 커트칼을 쓰시는데 어떤 가죽 쓰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가죽칼을 쓰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칼을 쓰는데 가죽칼을 쓰는지 또 한번 보시고, 그리고 주로 쓰는 가죽을 특징적으로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칼도, 나이프도 이게 이렇게 얇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거 지금 화면상은 그렇게 별 차이는 없지만 얘는 중형 칼이고, 얘가 무게추가 있는 칼입니다. 무게심이 있어서 제가 꽤 오랫동안 쓰고 있는, 거의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 칼이에요. 얘 하나로만. 무게중심이 좀 있는 칼을 쓰시는 게 좋고요. 앤티 커터도 좋은 칼이긴 한데 좀 얄쌍한 거보다 좀 무게중심 있고 그립감 좀 있고 쓰시는 칼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단할 때 조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죽칼의 요 뒷부분 활용하는 거, 가죽칼이 뒷부분을 베지터블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쭉 당기세요. 왜냐하면 가죽이 늘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거의. 그래서 이렇게 쭉 당기시거든요. 근데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끔 보다가 힘을 주는 쪽으로 칼이 이렇게 휘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 드리는 게, 자르실 때 쭉 자르시고 끝에 와서는 누르셔라,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드려요. 이게 길들여 있어야 나중에 얇은 가죽 쓸 때도 좀 덜 밀리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칼에 대한 얘기와 재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패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예, 패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죽공방 레더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